예, 안녕하십니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내용은 저희 이 행사는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었는데 현재 제가 문자로도 받았는데 유튜브 방송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디테일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받은 내용은 제가 해야 될 내용은 참조준 데이터 센터의 역할 및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 절차보다는 우리 이동윤 연구사님이 얘기했던 내용과 또 우리 김창근 박사님이 또 나중에 발표할 내용이 가능한 한 겹치지 않도록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설명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가참조표준센터의 역할과 우리 데이터 센터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좀 장점을 누릴 수 있는지, 데이터 센터 하면 어떤 장점을 누리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조표준의 비전에 대해서 잠깐 고민했던 것을 한 장으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일 행사는 아까 이동진 연구사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모집할 때 상당히 네트워크 접근법을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희들이 아름아름으로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좋은 조직을 찾아뵙고 설명하고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상시로 이제 신규 데이터 센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 데이터 센터들이 성과가 정말 보석 같은 성과를 낼 것인지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떨어진 성과를 낼지 판단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좀 바꿔보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저희를 지원하는 국표원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가능한 한 데이터를 가진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의향서를 제출하면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비교 평가는 쉽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해 보고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정말 성과 중심의 데이터 센터 발굴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런 설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이동진 연구사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저희 국가참조표준센터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데이터 센터에 봉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물론 사무국 역할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스텝 부서이면서도 또 전문가 집단을 연결해주고 저희 내부 전문가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일은 우리 국가표준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은 표준과학연구원의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직은 표준과학연구원 내에 들어있는 조직이지만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참조표준의 개발, 그다음에 우리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센터의 육성, 그리고 이를 통해서 참조표준 보급 확산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이미 그 앞에 발표에서도 데이터와 참조표준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데이터는 단순히 저희들은 참조표준에 등록되기 전에 측정값에 관한 정보일 뿐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참조표준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석 평가한 걸 저희들이 전제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뢰도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참조표준으로 특별히 저희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 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참조표준이냐 그래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스테인리스 스틸의 304 스테인리스 스틸의 인장 강도, 그다음에 열 팽창률 이런 데이터도 참조표준이 될 수 있지만은 현재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국인의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거를 연령별, 집단별, 평균이나 분산까지도 저희들이 참조표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들이 참조표준의 범위를 너무 국한하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데이터 산업이 커지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표준연구소 니스트에서 개발한 우리 0부터 9까지 아라비아 숫자의 핸드라이팅 데이터셋도 저희들이 참조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참조표준은 향후에는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참조표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더 많이 활용될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데이터셋까지도 저희들이 참조표준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국가참조표준센터는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같은 행사를 통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지정하는 걸 상담을 하고, 또 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지정이 되면은 데이터를 평가를 하고, 또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는 아주 디테일한 기술 지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낸 홍보를, 성과를 저희들이 홍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각 데이터, 저희들이 국내의 국외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데이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뭐 이 중에서는 데이터 거래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를 응모하고 데이터 센터가 지정이 되시면 실제 이 사진처럼 올해 3월에 그 농업과학원의 데이터 센터를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실제로 그 현판식에 우리 국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현판식 축하를 해주셨고, 또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밑에 협력기관 여러 개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지만은 그 협력기관들이 이 참조표준 프레임워크에 들어옴으로써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데이터 센터에 되면 장점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하시면은 사실 저희와 이 사업, 우리 국가참조표준 개발 사업의 협력 파트너 기관입니다. 공동 참여 기관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국가참조표준 개발 사업의 3년, 올해부터 시작하는 3년의 계획을 대충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은 참조표준 데이터 센터가 되시면은 내년부터는 또 다른 사업, 이렇게 비슷한 사업에 저희의 공동 참여 기관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목표에 따라서 주어진 개발 참조표준 표준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각 데이터 센터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까지를 서포트하는 일을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저희 이 참조표준 사업의 데이터 센터가 되시면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현재 많은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성과가 액수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은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술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건 각 데이터 센터들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굉장히 좋은 시드머니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요. 저에 이어서 있을 발표 두 개의 발표에서 보시겠지만은 어떤 데이터 센터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참조표준 사업에 이 사업비보다는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런 저희들이 참여를 감히 권한 데이터 센터 이런 조직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상당히 측정에 관련 측정이나 표준화에 관심이 있는 분일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표준화 사업, 표준화 절차는 PDCA라는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 데이터를 만들고 생산하고 이게 또 참조표준을 등록하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참조표준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참조표준 표준안을 개발하고 저희 기술위원회를 통과하면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참조표준으로 등록하는 이런 절차를 계속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조직은 좀 데이터 센터 응모를 적극적으로 보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혹시 상시 업무에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조직입니까? 그렇다면 꼭 저희 데이터 센터가 돼 주십시오. 그리고 생산된 데이터의 공인 생산 절차가 확보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희 데이터 센터가 돼 주십시오. 또 국내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의 공신력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데이터 센터가 돼 주시면은 저희 참조표준 데이터 센터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매년 종합워크숍 기술교육을 1년에 2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교육은 6월 30일 날 현장과 온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열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필요하신 분은 초청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일정이 확보되면은
여기 오신 분들의 연락처를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바야흐로 뭐 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조표준 그리고 지금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서 AI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비가 투여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참조표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을 마지막으로 한 장 중보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고 데이터 형태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품질이, 제가 말하는 품질은 데이터의 질적 품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 다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참조표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최종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에 비유가 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18세기 정도에 시계가 많이 보급됐을 때 어떤 도시에서는 12시, 밤 12시, 낮 12시 한 번씩 포를 한 번씩 쏴서 시계를 맞추게 합니다. 그때 포를 쏴는 분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12시에 쫙 맞춰서 포를 쏩니까? 나는 저 아래 도시에 있는 가장 좋은 시계방에서 파는 가장 비싼 시계를 보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시계방에 가면은 시계방 주인은 우리는 가장 정확한 시계를 팝니다. 왜 정확합니까? 우리는 포대에서 쏴는 저 시계를 가지고 신호를 가지고 시계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독립적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검증할 게 필요하다. 그게 저희의 참조표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 참조표준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